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오뚜기가 사과했습니다. 미역에 약품 처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 납품업체 혐의를 계속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뚜기에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업체가 화약약품으로 미역을 처리했다.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나돌던 소문입니다. 흐물거리는 중국산 미역을 더 단단하고 통통하게 보이도록 약품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산 미역은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넣으면 굳어집니다. 일반 시장에 내놔도 중간상인들이 퍼져서 먹습니다. 해봅니다. 물에 담가보고는. MBC가 확보한 문건입니다. 납품업체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남 영암에 있는 한 화학회사로부터 염화칼슘 1000kg을 58만 원에 샀습니다. 해경의 수사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무려 93톤의 염화칼슘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루 형태의 염화칼슘을 물에 녹인 뒤 중국산 미역을 씻어 건조 작업을 했고 오뚜기에 납품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다. MBC가 확보한 계좌 내역을 보면 지난 2011년 1억 원짜리 물량에 대해 납품업체는 2억 2천만 원을 업자에게 보낸 뒤 납품업체 간부가 개인 계좌로 6,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렇게 모은 비자금이 1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납품업체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경쟁사의 허위 제보로 해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해경의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염화칼슘은 유해성이 없어 식품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뚜기는 사과문을 통해 납품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오뚜기 미역에 대한 염화칼슘 처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경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의 착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는 아직 통합청사의 설계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령면 신대지군의 구 외국인 학교 부지. 이 일대 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오는 2022년 말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들어섭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동북권 통합청사 조성 사업은 현재 시작됐어야 하지만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착공 예정 시점은 올 8, 9월쯤. 전남도는 설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되면서 착공 지연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건축 기본법에 따라서 거쳐야 될 절차, 총괄 건축가와 민간 건축가들의 그 자문 절차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추가하는 그 부분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의 지연 때문이라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도 감지됩니다. 전남 동북권의 확장성을 감안해 통합청사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3국 3직속기관, 4개 사업소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경남도 서부지역본부 규모 정도의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국 1사업소 16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진한 형태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동부본부가 확대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는 기존 동부지역본부의 환경산림국과 신용보증재단, 동물위생사업소의 입주만 확정돼 있습니다. 추가로 이전하게 될 본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 등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신청사의 설계 단계에서 동북권의 미래 방향성을 담아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여론이 확장하면서 전남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69.1%가 접종을 마치는 등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65세 미만 입소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 3만 7천여 명이 접종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접종 대상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종사자와 입소자가 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여성 노동자들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여성 노동자들의 특정 암 발병률이 일반 여성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성 노동자들의 암 발병률도 1.6배에서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제철소 공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과 연관성 있는 암들로 판명된다며 노동부가 안전보건진단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한 곳에서 누출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코크스 제조 공정에 설치된 수증기 배관 한 곳이 고장나 수증기와 미량의 황등이 유출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단순 고장으로 보여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이 임박했습니다. 지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국가철도망 본사업에 채택되면 국가 예산으로 철도망을 깔 수 있습니다. 2006년 1차 계획 때 확정돼 건설된 호남 고속전철과 2016년 3차 계획 때 발표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가 오는 4월로 임박해 오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와 광주와 나주, 광주와 화순을 잇는 광역철도망 등 4건을, 전라남도는 익산 여수간 전라선 고속철 등 7건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광주역과 송정역 간에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는 전철을 복선으로 확장해 줄 것, 그리고 광주 화순, 광주 나준 광역철도를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도 국토부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목포와 군산을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순환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토 U자형 순환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독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구간만 그게 뻥 빠져 있어서.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호남 지역 철도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 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경전선 전철화 요구만 반영됐을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자치단체들의 철도망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도 중요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거든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에 투입되는 예산은 10년간 10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60조 원 정도가 수도권에 투입되고 나머지 40조 원을 두고 지역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역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시 의회가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순천시와 광양시 의회를 방문해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을 위한 연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허유인 진수화 의장은 임시회 회기 중 건의문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위는 광양만권의 산단과 항만, 발전시설들이 밀집해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만큼 순천, 광양에 이어 타 지역 시군의회도 환경청 신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구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역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어제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홍준 의원이 발의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건의문에서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은 순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확정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지역민들의 합당한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수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는 지난 2017년 1,109건에서 2019년 1,340건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536건으로 전년 대비 60% 줄었습니다.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특화 전시회 2건을 선정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발주한 굵직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사 대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의 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체불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건설사는 과거에도 수십억을 체불해 국토부의 상습 체불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 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유태성 씨는 A건설사 작업자들을 상대로 한 끼당 8,000원의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A건설사 측이 작년 2월부터 식대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4,500끼의 식대, 총 3,4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5일 날 줄게. 이달 말쯤에 기성 올라가니까 줄게. 제가 잘못된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난해부터 같은 현장에 크레인 기기를 공급한 중장비업자 김현수 씨도 A건설사로부터 장비 대금 6,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강국공사를 믿고 일을 하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 하는 것이 이때까지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현장들 안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차를 불러가지고. A건설사는 소호 웅천다리 건설 현장과 소라천 정비 현장 등 굵직한 관급공사 현장에 각기 다른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작업하던 전문 건설업체. A업체가 참여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체불 제보가 속출한 가운데 A업체와 관련해 여수시가 확인한 체불 액수만 최소 3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A건설사는 27억 상당의 공사대금을 체불해 지난 2018년 국토부의 상습 체불업체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수십억의 체불 이력이 있는 A업체에 최종적으로 하도급을 승인한 여수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자금력이든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 능력이든 그러면 그 정도는 걸러져야 그냥 상식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수시는 A건설사가 상습 체불업체인지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A건설사에 하도급 승인을 내준 경위는 담당자가 바뀌어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체불 이력이 있는 한 건설업체가 여러 관급공사 현장에 참여해 공사대금을 체불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